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오늘은 고급스럽고 단정하면서 살짝 우아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요즘 결혼식 많잖아요. 하객 메이크업으로 하기에도 좋고 중요한 날 단정하게 해야 하는 날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가을철에 잘 어울리는 말린 복숭아색으로 매끈하고 투명하면서도 또렷한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럼 얼른 같이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소곤소곤 ASMR로 한번 해봤어요. 보시다가 주무시면 안 돼요. 메이크업 따라야 되니까. 시작! 오늘은 우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할 거예요. 오늘 스킨케어는 바이오던스 제품으로 할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콜라겐 마스크 유명한 거 아시죠? 콜라겐 팩도 꾸준하게 사용했고 콜라겐 크림이랑 콜라겐 앰플은 3-4통은 사용했어요. 그리고 너무 추천해서 해니박스에도 참여했던 제품이에요. 기억나시죠? 이번에 바이오던스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바로 이 제품. 콜라겐 겔 토너 패드. 제가 워낙 바이오던스 제품을 잘 쓰고 있으니까 이 신제품도 기대가 됐거든요. 역시 바이오던스는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전성분 표기부터 받았는데 성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갈 때도 집에서도 꾸준하게 테스트를 했었어요. 거의 다 썼어요. 이 유명한 콜라겐 마스크팩은 제대로 관리하는 느낌이라면 이 토너 패드는 매일매일 부담 없이 간편하게 팩하기 좋아요. 토너 대신 사용할 때도 좋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집게가 있고 열어서 이게 안에 앰플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 앰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먼저 이 패드는 원단이 정말 좋아요. 원단 양쪽이 모두 겔로 코팅되어 있어요. 쿠션감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극이 정말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드러워요. 시원해. 성분도 좋지만 저는 이 패드 원단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토닝 레이저 치료를 받았었어요. 잡티 제거하려고. 워낙 잡티가 깊어서 엄청 장기간 받았거든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솜이나 토너 패드로 얼굴을 닦아내질 못했어요. 아무리 부드러운 솜이어도 이렇게 쓸어주면 엄청 따갑더라고요. 지금은 관리를 잘해서 그 정도로 예민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원단이 엄청 좋지 않으면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은 원단이 정말 좋지 않으면 사용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이 패드는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최대 강점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스킨케어 할 때 물 토너 사용을 강조했었잖아요. 물 토너를 가득가득 여러 번 덧바르라고. 근데 아침에 그렇게 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토너 대신에 토너 패드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워낙 앰플이 가득 묻어 있어서 물 토너 한 것처럼 촉촉해지더라고요. 근데 약간 닦아낼 때 너무 흐물거려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빳빳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힘을 줘서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쓸어주시면 돼요. 물결대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너무 촉촉해. 그리고 이 겔링 원단이 잘 마르지 않아요. 팩처럼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머리 말릴 때 잘 사용했어요. 드라이기 사용하다 보면 피부 건조해지잖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패드를 팩처럼 할 때 다른 부위가 건조할까봐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스킨케어를 다 한 다음에 건조한 부위에만 이렇게 패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맨피부 상태에서 패드를 붙인 다음 나머지 부위는 크림을 도톰하게 발랐어요. 이렇게 팩을 한 다음에 패드를 떼어내고 남은 걸로 얼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발라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제형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 토너 패드에 콜라겐수 10%를 담았다고 해요. 굉장히 영양 가득한 앰플 바르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촉촉한데 쫀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피부 속부터 촉촉한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날에는 토너 패드로 결 정리한 다음에 이 콜라겐 마스크팩 붙이면 좋아요. 밤에 이렇게 하시면 다음날에 아주
쫀쫀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앰플을 그냥 맨피부 상태에서 앰플 크림 바르는 것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적은 양을 발라도 훨씬 촉촉하고 더 흡수가 잘 됩니다. 크림도 바를게요. 와, 이 속광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엄청 촉촉해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스킨케어 한 다음에 이 소리가 나는지 체크해주세요. 스킨케어를 정말 잘하면요. 이렇게 은은한 속광도 나오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하잖아요. 정말 잘 먹어요. 그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려면 이런 스킨케어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제 저는 선크림을 바를게요. 이렇게 빠르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게요. 시세이도를 발라볼게요. 호수는 115예요. 굉장히 밝은 컬러예요.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려면 일단 모공 부각, 각질 부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퍼프가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면 이 모공 속까지 발라지지 않고 피부 표면에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더 뜨기가 쉬워요. 베이스가 잘 먹으려면 퍼프가 촉촉해야 돼요. 축축하면 안 됩니다. 만졌을 때 약간 촉촉한 느낌만 들면 돼요. 과하면 안 돼요. 밀리거든요. 글로밤을 사용할 거예요. 꼭 이 제품으로 안 해도 되고 글로우 베이스 아니면 수분크림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대신 그 제품이 밀리는 제형이면 안 돼요. 때처럼 나오는 거 절대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베이스 다 밀리거든요. 이만큼 짰거든요. 이 글로밤은 밀리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메마른 퍼플에 다 묻히진 않았어요. 바르면서 계속 묻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묻히는 게 아니라 조금 촉촉함이 느껴지는 정도예요. 이 과정이 귀찮으면 그냥 미스트 뿌려도 돼요. 근데 이런 글로밤이 더 윤광 표현이 잘 날 거예요. 스파츌러로 최대한 얇게 도포할게요. 바르면서도 촉촉함이 느껴지고 모공 부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옛날부터 베이스는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스킨케어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파운데이션이 잘 발려요. 파운데이션은 맨 처음에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스킨케어를 한 위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 기반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코 모공이 워낙 크잖아요. 여러 번 쓸어줘요. 딱 한 번만 묻혀놓으면 모공 속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여러 번 스파츌러로 긁어주면 모공이 채워져요. 그리고 턱이랑 콧대, 눈썹 이런 데는 스파츌러를 하지 않고 퍼프 자체에 약간씩 묻혀주면서 두드리면서 바르면 돼요. 이제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요즘 이 제품에 빠졌어요. 이렇게 옐로우 베이스예요. 이렇게 노란기가 많아서 붉은기 커버를 너무 잘해줘요. 은근히 옐로우 베이스가 아닌 컨실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붉은기 커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브러쉬 붙이고, 그리고 컨실러 바를 때는 퍼프나 브러쉬가 촉촉하면 안 돼요. 파운데이션이랑 달라요. 컨실러는 커버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도구가 촉촉한 상태면 커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컨실러 바르실 때는 촉촉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붉은기 커버를 다 했어요. 이제는 핑크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푸른기 도는 거 보이시죠? 이런 칙칙한 곳을 커버할 때 핑크 컬러를 바르시면 돼요. 0.5 아이스 베이지 컬러. 여기 눈 밑 꺼진 부위 가릴 때 괜찮더라고요. 다른 컨실러 펜슬보다 컬러가 밝게 나와서 딱 꺼진 데만 바르기 괜찮아요. 이제 얼굴에 윤곽 표현을 할 거예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면 일단 얼굴이 화사해야 되잖아요. 꺼진 부위가 보이면 안 돼요. 얼굴에 꺼진 부위를 하이라이터로 다 채울 거예요. 얼굴에서 꺼진 부위에는 다 바르면 돼요. 정말 중요해요.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 볼륨감 채워넣는 건 물론 다른 메이크업에서도 저는 항상 하지만 오늘의 컨셉에선 필수예요. 필수. 앞볼은 차올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 있고 얼굴에 입체감이 사니까 앞볼 꼭 밝혀주세요. 여기 턱 이렇게 그늘지거든요. 여기도 꼭 밝혀주시고 얼굴이 차올라 보여요. 매끈해졌어. 이제 작은 잡티 컨실러 펜슬로 커버할게요. 이건 루나의 클라우드 컬러예요. 잡티를 다 지워줄게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거예요. 02 하이어 컬러. 이렇게 보면 진하잖아요. 근데 발색해보면 되게 투명하게 나와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참고한 분이 고윤정님, 김지연님이거든요. 두 가지 메이크업 다 블러셔가 정말 투명한 느낌이에요. 피부 속이 비치는 듯한 그 투명한 느낌으로 블러셔를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위치는 살짝 외곽 쪽에 할 거거든요. 너무 가운데에 바르면 생기 발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귀여운 느낌보다는 우아해져야 되니까 사이드에서 들어올 거예요. 사이드라고 해서 정말 얼굴 옆면에서부터 시작되면 얼굴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비교적 사이드, 이쪽,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게요. 얼굴이 긴 분은 코보다 훨씬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저처럼 얼굴이 넓고 짧은 편이라면 딱 코랑 수평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게요. 너무 투명하니 예쁜데요? 제가 딱 원하는 느낌. 투명한 느낌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얼굴이 번들거리면 안 되니까 파우더를 할 거예요. 아니 이 제품이 분명 파우더인데 딱 바르는 순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입자가 엄청 곱고 촉촉해요.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존에 다 발랐고 앞볼 쪽 살짝, 팔자, 앞볼 연결되는 곳, 턱끝 살짝, 외곽 쪽 살짝, 볼 빼고 거의 다 발랐어요. 여기는 볼륨감도 살고 윤광 표현도 되라고 남겨뒀어요. 파우더 되게 촉촉해요. 쉐딩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은 눈썹이 정말 중요해요.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깔끔한 결 표현에서 단정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먼저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제 머리 컬러에 맞는 걸로 스킨푸드 그레이 카키 블랙 컬러 먼저 빈 곳을 채워줄게요. 섀도우로 이렇게 채워주면 전체적인 색감이 좀 잡혀요. 머리 컬러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게요. 브로우 카라로만 색깔을 맞추려고 하면 눈썹이 좀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브로우 카라는 점성이 있다 보니까 굳으면서 두꺼워지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하려면 브로우 카라만 사용하는 것보다 섀도우로 1차로 색깔 맞추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색깔을 맞춘 다음에 2차 펜슬을 사용할게요. 문샷의 애쉬 브라운 컬러 빈 곳 위주로만 채워줄게요. 빽빽하게 칠할 필요가 없어요. 섀도우로 미리 채워놨기 때문에 정말 빈 곳만 살짝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브로우는 한 가지 제품으로 다 빽빽하게 채우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여러 개 사용해서 조금씩 점차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3차로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2호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펜슬로 다 채웠는데 아무리 채워도 비어 보인다, 털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털 자체가 없는 부분은 아이라이너로 그리면 돼요.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다 채우면 너무 진해지니까 정말 털이 없는데 꼭 만들어야 되는 그 부위에만 한두 가닥만 그리면 돼요. 그래도 채워져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썹은 여러 제품으로 점차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를 할게요. 컬러는 복숭아 피 컬러. 근데 브라운도 많이 사용해서 말린 느낌을 줄 거예요. 컬러 너무 예쁘죠? 먼저 가운데 베이스 컬러 사용할게요. 되게 화사해지는 컬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밝지도 않고 이렇게 눈두덩이만 발랐고 이 차분한 핑크 컬러와 브라운을 섞어볼게요. 브라운만 사용하면 살짝 칙칙해질 수 있어서 핑크를 살짝 섞은 거예요. 앞뒤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단정한 느낌은 들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연한 메이크업은 아니거든요. 눈이 선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음영감은 확실히 넣어줄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이 음영감이 적당한지 파악을 할게요.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색감을 넣어줄게요. 이 정도면 적당히 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초월 브러쉬로 음영 컬러만 사용할게요. 이제 더 작은 브러쉬로 한 번 더 음영을 넣을게요. 속눈썹 라인 위주로. 아까보다 얕게 음영을 넣을게요. 큰 브러쉬로 컬러 칠하면 칙칙해질 수 있거든요. 너무 진해지고. 그래서 작은 브러쉬로 얕게 칠하는 거예요. 그윽하게 음영이 들어왔어요. 같은 걸로 삼각존도 살짝 바를게요. 이 브러쉬가 힘이 없거든요. 적당히 흐물흐물 거려요. 그래서 음영 자연스럽게 넣을 때 좋아요. 추천합니다. 너무 브러쉬가 단단하면 진하게 나와서 확 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연한 아이라이너를 쓸게요. 14호 아몬드 베이지 뒤트임을 해줄게요. 뒷부분에 일자로 연한 흐린 컬러거든요. 그래서 얼룩져 보이지도 않고 쉽게 바를 수 있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칠하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로 문지르면 돼요. 아이라이너는 노베브의 3호 뮤트 브라운 붉은기 없는 컬러예요. 속눈썹 라인을 이렇게 다 채워줄게요. 눈을 좀 선명하게 표현할 거예요.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아서 너무 과하게 진해지지도 않아요. 눈꼬리는 일자로 빼줄게요. 너무 처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오늘은 꼬리를 길게 안 뺄 거예요. 너무 길게 빼면 화려한 느낌도 나고 단정한 느낌이 좀 깨져요. 그래서 살짝만 빼는 게 중요합니다. 점막은 아직 안 채웠어요. 뷰러하고 채울 거거든요. 이거는 아이라이너 브러쉬거든요. 제일 진한 색을 묻혀서 라이너 스머지 시켜줄게요. 라이너 브러쉬가 얇아서 이렇게 아이라인 그라데이션 할 때 되게 편해요. 라인 위에 칠할 때 최대한 얇게 칠해야 돼요. 두껍게 발라지는 순간 라인도 너무 두꺼워서 어색해 보이고 눈화장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얇게 칠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눈 밑을 화사하게 밝힐 거거든요. 프로타주 14호 피치 블룸 컬러예요. 오늘은 언더를 너무 어둡게 하면 느낌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앞머리에도 살짝 바르고 그리고 팔레트에서 이 펄이 되게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펄 입자가 되게 고와요. 굵거나 거칠지도 않고 눈두덩 윗부분에 살짝 바르고 이렇게 깜박깜박하면서 윗부분에서 살짝 이 펄감이 느껴지도록 아래쪽에는 음영을 많이 넣어서 이 윗부분 위주로 넣는 게 예뻐요. 저는 눈이 이쪽이 더 내려가 있거든요. 여기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가 보이라고 이쪽 눈에만 그림자를 살짝 넣을게요. 그럼 좀 더 맞춰지거든요. 뷰러를 합시다. 너무 바짝 올리면 눈이 땡그레지니까 속눈썹의 끝부분 위주로만 자연스럽게 올릴게요. 저는 점막이 잘 보여서 진한 라이너로 점막을 채울게요.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길이는 10mm고 엄청 길진 않아요. 적당히 길고 또렷한 타입이에요. 11mm부터는 되게 긴 편이거든요. 오늘은 속눈썹이 너무 길면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밀크터치의 다크토프 컬러 윗속눈썹을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할 때 바짝 올라가면 발랄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너무 바짝 올라오지 않도록. 그리고 뜬 상태에서 방향을 맞추면서 발라야 더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정면 뜨고 방향 맞춰주면서 바르는 게 좋아요. 마스카라 뭉치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빗어서 뭉친 게 없도록 정리할게요.
언더 마스카라도 할게요. 뮤드의 뮤트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랑 색깔이 딱 맞아요. 붉은기 없는 컬러. 언더 마스카라 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속눈썹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윗속눈썹이랑 닿거든요. 그럼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확장되는 효과도 없으니까 밑으로 최대한 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언더가 확장돼 보이거든요. 저는 속눈썹이 너무 가지런한 느낌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립은 먼저 립 펜슬로 립 라인을 잡을 건데 너무 예쁘죠, 컬러. 컬러그램의 요코 누디 로즈 컬러. 정말 잘 어울리는 립 제품이 있어요. 컬러그램의 14호 흠칫 리치 컬러. 오늘 아이섀도우 색감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이런 립 컬러가 너무 밝다 이런 분은 이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이블린의 4호. 이렇게 어두운 컬러인데 색감이 잘 어울려요. 섀도우랑도 어울리고. 이런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립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글로시한 거. 오늘은 글로시 제품이 잘 어울려요. 투명한 느낌. 그리고 지금 유분이 나와서 볼이 너무 번들거리는 것 같아서 파우더 블러셔로 덮을 거예요. 이 컬러가 밝고 채도가 정말 낮아요. 색감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색감이 진하지 않으니까 이 블러셔 위에 덧발라도 더 진해지지 않고 계속 투명한 느낌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연하고 밝은 컬러를 바를 거예요. 이렇게 밝은 블러셔 바르면 여기 볼륨감도 더 생겨 보여서 더 생기 있어져요. 너무 외곽 쪽에 바르면 팽창돼 보일 수 있으니까 블러셔 여기 발랐잖아요. 비교적 앞부분에, 끝부분 말고 앞부분 위주로만. 그리고 파우더를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헤어도 하고 렌즈도 끼고 왔어요.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좀 단정해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바이오던스 콜라겐 라인으로 매끈하고 촉촉 쫀쫀한 피부 관리해보세요. 10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